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백성의 생활과 사회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열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존여비 들어봤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과연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전부 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옛날 속담이거든요. 그리고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할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말일까요? 자, 손변이라는 사람이 재판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어린 남자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하죠. 누이와 저 둘 다 같은 부모 태생인데 부모의 유산을 누이가 독차지하고 동생인 저에게는 나눠주지 않으니 억울하옵니다. 그러자 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으며 너에게 준 것은 검정옷 한 벌, 검정갓 하나, 미투리 즉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권뿐이다. 이때 손변이 재판하면서 말하죠.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에서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미성년 아이에게는 박하게 했겠는가? 그럼 이후에 이 손변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생각이 되나요? 모두 똑같이 나눠 가져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성의 지위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아까 그 속담들처럼 왠지 여성들의 지위가 낮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고려의 사회 정책부터 확인해 볼게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건농 정책, 중농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농번기에는 자벽을 동원하지 않았는데요. 농번기는 농사일이 바쁜 시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사회진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이때 우리 세금 중에서 국가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노동력을 데리고 가면 안 되겠죠. 농사 지으라고 그때는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 삶을 챙기기도 하고요.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흉년이 발생했을 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리대를 사채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를 절대 많이 되지 않도록 금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건농정책, 중농정책입니다. 개간 시에 일정 기간 조세나 소작료를 면제해줘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고려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이 정말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 휴머니즘, 인류애적으로도 구해야 마땅하겠으나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려주는 거죠. 그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옛날 고구려 진대법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즉 봄에 빌려주고 춘대 그리고 가을에 납부한다 추납 이런 원칙으로 운영한 게 바로 고려 때 의창제도라고 합니다. 옛날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위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을 구제한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이걸 사업을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이러한 빈민 구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했는데 항상 평평하게 하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시중에서 물건의 곡식의 가격이 쌀 때 이 창고에서 사들이고요.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겠죠. 반대로 시중에서 물가가 비쌀 때 이 창고에 갖고 있던 걸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물가가 안정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했죠. 돈이 없으면 이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최소한의 서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줍니다. 동서대비원 그리고 해민국 같은 곳을 이용했죠.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이와 같이 구제도감, 구급도감 같은 걸 만들어서 구제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불교 관련된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향도라고 합니다. 향도는 고려 전기 때 매향 활동 관련해서 만들어진 단체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비석인데요. 매향비라고 합니다. 사천 흥사리 비석이죠. 요걸 보면 고려시대 매향활동에 관련 유물로 고려말 우왕 때 제작했던 걸로 보이네요. 이걸 한 목적이 뭐냐면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과 나라와 백성의 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이거 매향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내용은 불교 관련 활동이었죠. 이거 말고도 향도는 불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불상을 만든다거나 탑을 만든다거나 등등등. 그러다가 고려 후기쯤 오면은 이러한 불교 활동 플러스 해서 마을의 일반적인 우리 활동 있죠. 농민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여러 활동까지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딱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아까 우리 말했던 속담이나 사자성어, 여성의 지위가 왠지 낮아 보였던 그때는 바로 조선 후기 시기거든요.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혼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일부 일처제였어요. 조선시대는 첩을 두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때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첩을 두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 사람이 길거리 지나갈 때 돌팔매질을 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이외에도 여성들이 재혼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여성의 지위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조선 후기 때 낮았던 여성의 지위 모습과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교했을 때는 재혼이 가능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때는 조선 후기는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눠가지죠. 보통 법적으로. 자, 이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아들, 딸, 자녀가 균등하게 분배받았다고 하죠. 당연히 의무도 같이 져야 되겠죠. 부모님을 복양하는 의무, 제사의 의무도 동등하게 부담했다고 합니다. 즉 딸도 제사를 지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아들이 지내야 되니까 양자로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건 고려시대 얘기는 아니란 거야. 알겠죠?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때는 처가살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성의 집에서 사는 경우도 제법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적 알죠? 호적.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록하는 걸 호적이라고 하죠. 이때 조선 후기 때는 아들부터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호주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즉 세대주로 기록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서제도 알잖아. 우리 간직에 나가는 방법이 과거제도도 있었지만 우리 조상의 음덕으로 백으로 갈 수 있는 음서제도도 있었잖아요. 이게 아들 손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위나 또는 외손자까지 혜택이 있었다는 거야. 단 딸은 간직에 나갈 수 없었죠. 여성들의 지위가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정치활동은 나가지 못했다는 거. 자, 이제 백성의 풍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려사회는 불교의 나라였지만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서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전통들이 섞여 있는 시기였다고, 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교, 토속신앙, 불교, 도교 등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팔간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 팔간해야말로 여러 종교와 신앙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옆에 쓴 연등에는 불교 관련 축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요즘도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죠. 그거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법률은
당나라, 중국 당나라의 율령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대체로 원래 우리가 그냥 늘 내려오던 그런 처결 방식 있죠. 그래서 간수법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거기에 따라서 생활을 규제했다고 합니다. 자, 명절은 우리 요즘 명절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요. 정월초하루. 정월초하루가 언제야? 1월 1일이죠. 바로 요즘 설날입니다. 음력 설날. 자, 그리고 삼진날. 음력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합니다. 바보온달이 평강공주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되게 똑똑해졌나요? 뭐 하여튼 무예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왕이 개최하는 사냥대에 참석해서 그 뛰어남을 선보이고 고구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냥대회를 열었던 날이 삼진날이에요. 자, 그리고 단오날. 우리 그네뛰기 하고 창포물에 머리 감고 이게 바로 음력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야. 음력으로 5월 5일이야. 예, 단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성격 갖고 있는 한가위, 바로 추석 같은 게 이때도 있었죠. 자, 민속놀이는 여러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요. 격구는 여기 보이듯이 말 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 자체는 조선시대 무예 도보 통지에 나오는 그런 기록인데 이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다. 서양으로 따지면 폴로 경기랑 비슷한 거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네 타기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이는 씨름하는 것도 단오날 했던 대표적인 민속놀이죠. 그 다음에 제기차기, 연날리기 같은 민속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러한 주요 용어와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